안녕하세요. 로이어 프렌즈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 저희가 예전에 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검사 얘기가 나왔으면 당연히 누구 얘기가 나와야 되죠? 판사. 그렇죠. 판사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간단하게 이제 그 절차를 좀 말씀드리자면 손 변호사가 이제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제가 고발을 했어요. 그럼 이제 손 변호사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경찰이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검사한테 수사 지휘를 받아서 이 손 변호사를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권한이 이제 검사한테 있는데 거기서 이제 검사한테 좀 힘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번에. 재판으로 넘어갔어요. 그 다음부터는 누가 재판 과정을 다 주재를 할까요? 판사가 주재를 하죠. 그렇죠. 재판에 넘어간 다음부터는 뭐 언제 재판을 할지, 뭐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할지, 증인을 신청을 받아줄지 말지 이런 걸 다 판사가 이제 주재를 하게 되죠. 사실 재판에 가기 전까지는 판사가 딱히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. 요즘에 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있죠. 뭐 승리라든지 무슨 뭐 마약 사건 이런 거 터지면은 항상 그 재판 얘기가 나오지 먼저 나오는 게 있어요. 구속. 신병에 관해서 구속. 아니면은 뭔가 증거가 있는 것 같다. 압수수색. 그럼 이게 누구를 구속할지 아니면 어디 압수수색 가가지고 물건을 압수해 올지 이거를 경찰이나 아니면 검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강제 수사죠. 그렇죠. 이런 경우에는 누가 허락을 해줘야 되죠? 판사가 영장을 통해서 허락을 해줘야죠. 예. 사람을 구속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간단하게 좀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? 그 검사가 영장을 이제 법원에 청구를 하면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려요. 그 영장 실질 심사 기일에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기록하고 피의자 그분을 이제 대면하고 난 이후에 실제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거든요. 결국은 실제 신병을 구속시키는 그 권한은 판사한테 있는 거죠. 근데 그럼 구속을 하는 사유로 뭐가 있을까요, 이 변호사님? 예, 일단은 뭐 범죄 혐의가 중대한지,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지, 그다음에 도주 우려의 가능성도 있는지, 뭐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죠. 그래서 요즘 기사 같은 걸 보면은 만약에 그 밖에서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누구는 구속시키고 누구는 구속 안 시키고 그러니까 굉장히 판사님이 뭐 잘못 판단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리플이 달리는 경우가 있긴 한데 글쎄요. 물론 판사님도 사람이니까 언제나 옳은 판단을 한다고 제가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긴 하지만 실제로 그 내면을 살펴보면은 기사에서 언급되지 않은 다른 사정들이 있어요 좀. 그렇죠. 그렇죠. 그 디테일한 구체적인 사정들 때문에 누구는 구속이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그리고 또 판사가 권력이나 뭐 힘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판사의 권한 중에 하나는 최종적으로 어떠한 판단을 할지 뭐 예를 들어서 증거가 다 없고 만약에 두 사람의 상반되는 진술만 있어요. 그러면은 누구의 진술을 더 신빙성이 있다고 믿어줘가지고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검사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 변호사도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 하는데 최종적인 권한은 판사가 있죠. 판사한테 예, 있는 거죠. 판사가 판단하는 거죠. 뭐 예를 들어 이 변호사님이 저를 때렸다고 제가 고소를 했어요. 손 변호사님이 요방에서 봤는데 박 변호사가 자해를 했다 맞은 게 아니라 그러면은 누구 말을 더 믿을지는 결과적으로 이제 제 말을 믿겠죠. 저는 거짓말을 안 치니까. 그러네요. 어떻게 보면 당사자 때린 사람은 당사자잖아요. 당사자는 자기 입장을 당연히 부인한다, 변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3자의 진술, 제3의 객관적인 증거가 사실 증명력이 조금 더 높다고 보는 거죠. 그리고 뭐 오늘 주제에 관련해서 이제 또 판사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는 건데 그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송에 있어서 소송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증거 신청이나 증인 신청 받아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진짜 핵심적인 증인인데 당연히 그렇지는 않겠지만 핵심적인 증인을 꼭 신청을 해서 증인으로 불러야 되는데 법원에서 만약에 이 사람을 증인 신청 안 받았다.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유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뭐 힘이 있다고 또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하나 또 있어요. 구속이 되고 나서도 구속적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렇죠. 보석도 있고. 재판 중에는 또 뭐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이라고 해서 보석 허가를 해주는 것도 판사가 이제 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이제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판사 결정을 하게 되니까 저 돈만 내면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? 아니죠.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판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뭐 어느 정도 권한, 힘 될 수가 있겠죠. 네, 그래서 오늘은 뭐 권력이나 힘이라고 좀 그렇고 판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봤었는데 정리를 하자면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절차를 뭐 오케이 할지 말지 최종적으로 판단을 어떻게 할지 이게 절차를 끝내는 거에 대해 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 죄를 지을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법원을 갈 일이 별로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조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거의 기사나 뭐 드라마, 뭐 영화 이런 쪽으로 많이 생성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이미지랑은 다르게 실제로는 굉장히 밤낮 가리지 않고 매일같이 막 실제로 과로사 하신 분도 있죠? 있어요. 예. 그 정도로 다들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너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
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저희가 준비한 또 다른 재밌는 영상을 보시려면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요. 구독 눌러주실 거죠? 구독은 무제니까요. 구독 눌러주실 거죠? 구독은 무제니까요. 아, 눌러주실 거죠가 너무